트랙스가 잘 나가고 있다는 거 지금은 모르는 분들이 없죠. 얼마 전에 사전계약 대수 비교해드렸잖아요. 여기서 의미 있는 건 실제 숫자로 증명이 됐고 인터넷 여론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쉐보레가 트랙스만큼 잘 팔릴 차를 올해 2분기에 출시할 거라고 합니다. 야, 진짜 트랙스가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태도가 달라지는 걸까요? 오늘은 곧 출시할 신차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이게 차주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장 진단, 결함, 내 차 운행 기록까지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을 때 인포카. 쉐보레가 출시 예정인 신차는 트레일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이게 원래는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아예 올해 2분기 출시로 시기를 앞당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재미 목표가 뭔지 감이 오실 겁니다. 하나는 국내 판매량과 점유율을 계속 성장시키겠다는 거, 또 다른 하나는 생산량 목표를 채우겠다는 겁니다. 트랙스가 지금 잘 나가는 와중에 트레일블레이저까지 가세하면 점유율 상승은 이미 예고됐다고 봐야죠. 왜냐면 트래버스나 타오처럼 크고 비싼 차가 아니라 저렴한 소형차잖아요. 진입 장벽이 높지 않고 소비 타깃이 넓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생산량 목표는 트레일블레이저를 하반기에 출시하는 것보다 상반기에 출시하는 게 당연히 유리합니다. 올해 한국에서만 50만 대를 생산하겠다고 했고 이 목표를 굉장히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변화 포인트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단점을 해소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부식처럼 보이던 실내가 디스플레이가 싹 바뀌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고 외관 디자인도 헤드램프 같은 게 얇아지면서 훨씬 깔끔해졌습니다. 남은 건 가격뿐인데 일단 지금 주어진 조건과 환경으로는 저렴하게 출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트랙스가 성공하면서 현대기아차도 긴장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약간 그런 겁니다. 약 6년 전쯤에 말리부랑 XM6가 동시에 출시됐고 둘 다 대박이 나서 소나타가 조기 페이스리프트를 했던 때랑 맥락이 비슷합니다. 지금 현대기아차 소형 SUV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코나 판매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코나가 사전계약 대수는 현대차 신차인 거에 비해서 미약하다고 했잖아요. 높은 가격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가장 많았는데 그럼에도 지난 3월 판매량은 또 소형 SUV 중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셀토스가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 그래도 신차 효과가 있긴 하구나, 대신 이게 몇 개월이나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왜냐면 이건 진짜 소비자들한테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만약 코나 신차 효과가 얼마 유지되지 못했어요, 정차를 좀 늦게 출시해서 겨우겨우 신차 효과를 유지했다, 이러면 가격 상승을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대차도 나름대로 계산을 하겠죠. 3천만원짜리 차를 2,000대 파는 게 이득인지 4천만원짜리 차를 1,500대만 파는 게 이득일지 계산을 할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후자가 더 이득이라면 셀토스도 가격이 오를 겁니다. 왜? 판매량이 조금 떨어져도 영업이익이 훨씬 이득이라면 가격을 올리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만약 신차 효과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가격 상승을 부담스럽게 느끼진 않을 겁니다. 지금 코나 가격이 최대 800만원 정도 올랐다고 하잖아요. 셀토스 풀체인지, 니로는 연식 변경이나 페이스리프트, 이런 차들도 이제 가격을 올릴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기아차 소형 SUV는 더 이상 2천만원대 차가 없어지는 현상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트랙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트랙스 판매량이 고객 인도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집계될 거잖아요. 한 2개월 정도만 지켜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트랙스가 코나까지는 아니더라도 니로 판매량만 잡아도 현대기아차는 견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판매량이 많아진다는 건 점유율이 높아진다는 거고, 점유율이 높아진다는 건 도로에 그만큼 차가 많이 돌아다닌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트레일블레이저까지 2분기부터 가세를 한다면 상위권 경쟁이 치열해질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코나랑 셀토스의 수요를 뺏어올 거고요. 트랙스 혼자 공격당하는 건 위협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트레일블레이저까지 나선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은 특히 트랙스 덕분에 쉐보레도 이미지가 많이 좋아진 상태라 트레일블레이저도 신차 효과가 평소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분석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이건 약간 시장 분석 측면에서 바라보는 건데요. 왜 갑자기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시기를 앞당긴 걸까요? 이것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사실 하반기에 출시를 했어도 생산량 목표를 달성하기가 그리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비육 일부 차종도 국내 생산 중이고 이미 트랙스는 반응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투입이 돼도 연 50만 대 생산이 충분히 가능했을 거란 말이죠.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생각해보니까 GM이 지금 해외 공장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공장들이 폐쇄됐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한국 공장이 가장 집중해야 할 해외 생산 거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GM이 지난 10년간 공장 현황을 정리한 자료인데요. 2012년 12월에 호주 공장 철수설이 돌면서 동시에 유럽 쉐보레 판매 법인이 철수를 했습니다. 2015년에는 러시아 공장 폐쇄에 이어서 같은 해에는 인도네시아 공장까지 폐쇄가 됐습니다. 2017년에는 공장 철수를 이후로 실제로 호주 공장이 폐쇄되고
2018년에는 우리나라 군산 공장이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우리나라에서 산업은행으로부터 8천억 원을 수혈받았고요. 비슷한 시기에 호주에 대규모 R&D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호주에서 홀덴 브랜드를 철수하기로 결정합니다. 홀덴이 어떤 브랜드였냐면 호주 사람들한테는 약간 자존심 같은 브랜드였습니다. 호주도 미국과 동등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는 일종의 증명 같았고요. GM에 인수되기 전까지는 호주 머슬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브랜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상 아시아 쪽은 한국 공장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겁니다. 상하이에 GM이 있긴 하지만 여기는 중국 시장 위주로 생산 판매가 이뤄지는 곳입니다. 중국은 미국이랑 FTA 체결도 안 되어 있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미국과 계속 사이가 안 좋고 지원 정책 같은 곳에서도 불리합니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선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인식이 당연히 좋은 걸로 통하지 않고요. 그래서 GM 입장에서는 얼떨결에 한국이 굉장히 괜찮은 생산 기지구나 이렇게 바뀌고 있는 시기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트랙스랑 트레일블레이저 모두 생산량이 우수한 차종으로 알려져 있고 심지어 트랙스는 한국 내 사전계약 대수도 압도적인 상황이잖아요. 마침 국내에 신차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테크니컬 센터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 영상부터 올해가 진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본 겁니다. 올해 트랙스를 시작으로 시작된 좋은 분위기를 계속 유지해 가야 한국 GM 노조가 원하는 정기적 국내 생산 배정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당연히 메이드 인 차이나 같은 꼬리표도 없고 수출 물량도 우수하고 하니까 국내 공장에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본사 차원에서 우려하는 노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공장 효율이 좋아졌다는 걸 숫자로 증명하고 국내 판매량과 점유율도 성장시켜서 아예 쐐기를 박아버리자 이겁니다. 세 번째는 중국산 전기차 전망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건 반대로 말하면 현대차 그룹을 제외한 다른 국산차 브랜드들한테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는 싫어하면서도 그럼에도 중국산 자동차한테 기대했던 건 뭔가요? 전기차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존재하고 이 카테고리 안에서 품질은 평균 정도일 수 있지만 가격이 국산차보다 얼등히 저렴해서 점유율 싸움에서 굉장히 유리할 거고 이 점유율 싸움 덕에 국산차 브랜드가 긴장해서 자동차 가격을 함부로 올리지 못하는 거다. 이런 식의 일종의 견제 역할을 기대했죠. 그런데 이번에 비아디가 T4K라는 트럭을 내놓으면서 가격으로 실망을 줬습니다. 포토랑 봉고 전기차보다 비싸지면서 적재한 마감이라던가 하부 고전압 케이블 마감 같은 건 국산차보다 나쁘니까 이게 뭐지 싶은 거죠. 물론 보조금이 선착순 개념이라 포토랑 봉고 전기차 출고 기간이 늦어진다는 걸 이용해서 빠른 출고로 판매량을 잡아갈 수도 있겠지만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보조금이야 범위를 축소해버리면 그만이고요. 화물차는 특히 정비 인프라도 중요한데 이걸 어디서 할 거냐 이겁니다.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차 가격을 이런 식으로 내놓은 건 일종의 간보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매량과 반응이 좋으면 올해 출시될 승용 전기차 가격을 예상보다 비싸게 내놓고 그렇지 않으면 가격을 좀 더 신경 써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그렇게 밝게 전망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미 첫 타자를 이 정도로 내놨다는 사실 자체가 비아디는 가격 상한선을 높이고 싶은 의지, 조금 다르게 말하면 중국 전기차는 저렴하다는 꼬리표를 떼고 싶은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승용 전기차 가격도 그렇게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 전망이 맞다는 가정하에 보면 나머지 국산차 브랜드는 가격 경쟁에서 좀 더 기회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격이 조금 비싸도 중국차보다는 국산차를 사는 게 좋다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중국산 자동차가 더 비싸게 나왔다 이러면 고민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줄어들 거고 KG 모빌리티랑 쉐보레 입장에선 현대차보다 저렴하게 내놓자 이거 하나만 보고 차를 출시해도 그만이라는 겁니다. 토레스도 보세요. 올해 1분기 SUV 시장에서 판매량 2위를 기록했습니다. 상품성보다도 가격이 틈새 시장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이고 이걸 지금 KG 모빌리티랑 쉐보레는 잘 활용하고 있으면서도 가격으로 점유율을 확보할 줄 알았던 중국 브랜드들도 가격 경쟁에 그렇게 치열하게 뛰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산차 시장이 더 기대되는 겁니다. KG 모빌리티는 서울 모빌리티쇼 기간 동안 소개해드린 것처럼 신차가 굉장히 많고 심지어 반응도 좋습니다. 관계자들 말을 종합해보면 가격도 나쁘지 않게 나올 겁니다. 토레스처럼 가성비 전략을 계속 밀고 나갈 거라는 거죠. 쉐보레도 마찬가지로 트랙스 이후로 트레일블레이저를 조기 투입해버리면서 신차 효과를 극대화할 거고 내년 하반기나 2024년쯤에는 이코녹스 EV 같은 차들도 투입이 될 겁니다. 이코녹스 EV는 애초에 첫 공개 때부터 가성비 타이틀을 밀었잖아요. 여기에 수입차 브랜드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폭스바겐은 보조금 없이도 2천만원대 전기차를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저가형 시장을 노리고 있고 현대차 그룹도 이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결국 국내 내연기관차 시장은 KG 모빌리티랑 쉐보레가 가격 기준을 견제하고 있다는 거고요. 전기차 시장은 폭스바겐이랑 쉐보레가 가격 견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라서 가격 상승이 터무니없음에도 국내 판매량이 대박 수준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국산차 브랜드들도 가격 상승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터무니없는 가격 책정을 소비자들 입장에선 견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